돈과 권력, 명품 가방과 옷, 보석과 파티, 그리고 구두. 그녀는 8년간 매일 같은 구두를 신은 적이 없다. 국민은 빈곤에 허덕이는데도 나랏돈을 빼돌려 사치와 허영심을 일삼았던 필리핀 전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 마르코스. 지난 시간 1편에 이어 마르코스 이야기 2편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멜다는 왜 사치스럽고 탐욕스럽게 되었을까? 이멜다. 그녀가 아무리 여왕인 척해도 그녀는 귀족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옛 스페인 가문 메스티족의 출신으로 1929년 비사야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이 병사하고 두 번째 결혼해서 얻은 자식이며 아버지는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지만 집안의 가세가 점점 기울어져 유복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배다른 형제 5명을 포함한 10명의 형제자매들과 10대를 보냈고 이목을 끄는 외모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잡았습니다. 유독 정치와 법률 같은 사회 과목에 성적이 좋았고 고모의 덕택으로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단기 법률대에 입학하면서 정치인, 법률인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큰 키와 날씬한 몸매로 모델 활동을 하였고 1953년 미스 필리핀 대회에 출전하면서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명 인사들과 파티에 참석하면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알게 됩니다. 둘의 러브스토리는 1편에서 살짝 다뤘었는데요. 마르코스를 만나기 전 이멜다는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야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필리핀 섬 숫자 7,107개의 진주를 보여주며 장차 이 나라를 책임질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르코스의 야망과 강한 확신에 반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밤문화를 유달리 사랑했고 밤이면 밤마다 호화 파티를 열면서 상류층들과의 잦은 교류와 풍족하게 자라지 못한 성장 배경이 자연스럽게 탐욕스럽고 사치스럽게 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치는 대통령 당선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두 부부가 하와이로 망명을 가면서 미처 챙겨가지 못한 물건들이 화제가 되었었죠. 관저인 말라카뇽궁 궁지하에 영국의 사진기자 알렉스 보이가 가게 되는데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의상과 구두, 핸드백, 장신구들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루이비통 손가방이 가득 쌓여 있었고 최고급 브랜드 구두 3,000켤레, 최고가 파티용 장갑 68켤레, 브랜드 팬티 3,500장, 최고급 이브닝 가운 2,000벌, 최고급 검은색 브래지어 500개, 심지어 방탄이 가능한 브래지어까지. 누가 총을 쏠까 두려웠던 것일까요? 또 최고급 가발 30개, 뜯지도 않은 스타킹 박스, 최고급을 자랑하는 수백 개의 보석 상자, 셀 수 없을 정도의 신상 명품 가방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유명 디자이너 발렌티노에게는 실크 드레스 6벌을 한꺼번에 주문하기도 했고 이멜다의 옷장에는 세계 각국의 드레스와 갖가지 색상의 의상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으며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구찌, 핸드백들이 선반 위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 물건들만 팔아도 필리핀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또 관저인 말라카뇽궁의 인테리어는 최고급으로 말라카뇽궁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이며 천장은 수정 샹들리에, 욕실 세면대는 순수 100% 황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실에는 황금으로 도금한 이멜다의 동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치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하루에 한 백화점에서 1만 달러가 넘는 쇼핑을 하기도 하고 뉴욕의 최고가 호텔에 묵으면서 5,000달러치의 꽃을 매일매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파티를 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파티를 좋아했던 그녀는 파티를 열어야 하는데 파티장이 없다고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런 시설들이 필리핀에 수십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마닐라로 돌아오던 도중 로마에서 치즈 사는 것을 깜빡했다고 비행기를 돌린 거짓말 같은 일화도 있습니다. 또 유명한 일화로 털 코트를 입기 위해 호텔에 에어컨을 샀다고 합니다. 그녀가 사치 못지않게 국가적으로 공헌한 것은 예술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고고학 박물관, 예술센터, 메트로폴리타 뮤지엄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당시의 필리핀 영화 산업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화를 이뤘었습니다. 필리핀 관광지 필리핀 문화센터 CCP라고 불리는 이곳은 뮤지컬, 발레 등의 문화 공연과 미술 전시가 열리는 곳입니다. 영부인 시절 이멜다 지시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건축 당시 필리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현재는 현대 건축물 중 뛰어난 곳으로 손꼽힙니다. 이뿐 아니라
필리핀 최고의 명문 골프장 푸에르토 아술은 1978년 이멜다가 많은 골퍼들의 교과서가 되고 있는 세계적인 골퍼 게리 플레이어에게 골프장 설계를 지시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멜다는 해군 함정을 동원해 보라카이에 모래를 실어다 인공비치를 만드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았으며 정권 몰락 전까지는 귀빈만이 이용할 수 있었고 정권 몰락 후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서 관광 골퍼들에게 알려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푸에르토 아술은 열대 정글과 바다가 절묘하게 아우러져 있고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인 필리핀 날씨와 달리 시원한 고산지대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필리핀 같지 않게 이채롭게 골프를 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멜다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영화, 쇼핑, 패션과 같은 사치업을 하며 기업가로도 대성공을 거두는데요. 영부인 시절 못지않게 돈을 무진장 끌어모았습니다. 그녀를 다룬 영화 더 킹메이커 이멜다, 그녀의 삶을 그린 뮤지컬 Here Lies Love 라는 록 뮤지컬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민혁명 이후 하와이로 쫓겨나다시피 했지만 1991년 필리핀 대법원의 사면을 받고 코라손 아키노 취임 후 국민들이 안정기로 돌아왔을 때 필리핀에 귀국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부동산과 재산은 그녀의 정치 생명력을 연장시켜주고 있고 1995년 외아들 봉봉과 총선에 출마해 아들은 상원의원, 이멜다는 하원의원으로 성공적으로 정계에 복귀합니다. 그녀의 구순잔치에 환자들이 실려가고 있는데도 연예인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등 잔치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행사에서 VIP 손님과 하객에게 서로 다른 음식을 제공했으며 집단 식중독은 필리핀 전통 음식인 아도보 도시락을 먹은 일반 하객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현재 이멜다는 91세로 뇌물 혐의 등 많은 부분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에 선고되었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법원 판결에 항소 중이라고 합니다. 탁월한 미모, 총명한 지혜를 통해 어린 시절 누리지 못한 부에 대한 야망을 대통령이었던 남편을 통해 현실 속에서 이루어낸 영화 같은 일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잘못된 정책과 부정부패로 50년대 일본 다음으로 잘 살았던 필리핀은 한순간에 빈국이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와 반대로 좋은 정책들과 국민을 위해 힘쓰시는 관계자들 덕분에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재미없으셨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